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교통사고로 넘어진 화물차에 운전자가 갇힌 위급한 상황. 웬만한 용기가 없다면 직접 구조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던 신입 경찰이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혼자 사람을 구하고 사고 현장을 통제해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 한 대가 도로 옹벽을 들이받고 넘어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112에 신고하면서 사고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남성이 조수석 문을 열자 차량 안에 갇혀있던 60대 운전자가 빠져나옵니다. 문 열고 나오는데 안 열리고 문 열어주고 나왔는데 그분이 또 이제 사고 연락해갖고. 운전자를 구한 사람은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차재영 경장. 차 경장은 대전에서 아산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길에 차로 한가운데에 넘어진 차량을 발견해 곧바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차량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로 보아서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 경장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지 1년도 안 된 차 경장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네요. 대전경찰청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먼저 나서 시민을 구한 차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홍성군이 군청 신청사 부지를 선정한 지 5년 만에 홍성읍 오감리 일원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군은 홍성읍 오감리 일대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93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군은 지난 2020년 신청사 기본 계획을 세웠지만 공사 입찰이 5차례나 유찰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올해 한 컨소시엄이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가로림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최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가로림만 갯벌 등재 추진 의견을 제출했으며 내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하면 내후년인 2026년쯤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대 갯벌로 불리는 가로림만 갯벌은 지난 2016년 전국 첫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면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연구, 관광 기반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충남 금산의 한 마을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확인 결과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보건소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금산군에서 금강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작은 하천. 바닥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배를 하얗게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인부들이 계속해서 죽은 물고기를 건져냅니다. 아침에 처분가를 묻었는데 지금도 한 처분가를 나오거든요. 대량으로 수천 마리 하면. 곳곳에 하얀 이물질이 떠 있는 하천에는 이렇게 폐사한 물고기들로 가득합니다. 하천 상류로 올라가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하천으로 흘러든 콘크리트를 제거하면서 발생한 흙탕물입니다. 콘크리트 지금 퍼내는 작업이에요? 네, 지저분한 거 퍼내는 작업이에요. 충남 금산군은 이 지역에 새로 건설 중인 보건소와 복지시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건물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콘크리트와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콘크리트의 무게가 땅을 누르면서 물이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유입수하고 서로 섞인 지하층 슬러지가 아마 밖으로 조금 유출이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맑았던 하천이 갑자기 오염돼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밑에 논밭이 봐도 농수로도 가죠, 이 물이. 냇가로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오염된 물질에 대한 피해가 많죠. 금산군은 추석 전까지 하천에 흘러든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수질 검사와 정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 가운데 하나인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사가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는데 제조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이던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교제하던 또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67개를 촬영해 이 가운데 동영상 3개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 역점 사업인 보문산 개발 프로젝트의 케이블카 사업이 민자 유치에 실패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 재정 투입을 검토 중이지만 대전 중구와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보문산 입구인 대전 아쿠아 리조트에서 시루봉을 거쳐 5월드에 이르는 3.5km 구간을 잇는 케이블카 사업. 대전 보문산 개발,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올해 초부터 계룡건설이 사업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룡 측이 금융권 고금리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대전시는 도시공사에 맡길 것을 검토하는 등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물산 프로젝트 TF팀을 짜서 지금부터 전담으로 뛰어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전망대 타워에 이어 케이블카까지 사실상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문산이 있는 대전 중구의 김재선 청장은 초기부터 사업을 진작에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망 타워와 케이블카까지 1천억 원 넘는 시민 열세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간다 해도 성공은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건립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초기 모객에 성공한 이후로 운영 적자가 심화되면 재정 적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대규모 시설이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민주당 대전시장도 성명을 내고 올해 2,400억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대전시가 보물산 개발에 혈세를 또 투입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정치권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보령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대전시 의회 앞에서 장례의식 퍼포먼스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의원의 제명 부결 결과에 시의회가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의회가 성추행 혐의 시의원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의회는 죽었다며 이번 결과에 책임 있는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주민 소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산 간척지쌀과 홍성 홍산마늘, 잘 알려진 지역 특산물인데요. 서산시와 홍성군이 이 특산물들을 넣은 빵과 디저트를 개발했는데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상권 활성화, 지역 홍보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서산시 성림동의 한 베이커리 카페. 주물틀 위에 올라간 동그란 반죽들을 꾹 눌러 구워내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역 특색 디저트류 관광 상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개발한 서산 햇살 샌드입니다. 과자에는 밀가루 대신 서산에서 생산한 쌀이
캐러멜 시럽에는 서산 생강이 들어갔는데 서산이라는 글자 속에 부드러운 버터 풍미까지 더해 지역을 알리는 선물용으로 인기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지인분들께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서산 쌀로 만든 샌드를 사러 왔는데 받으시는 분도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추석을 앞두고 귀여운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소포장 역시 최근 SNS 등에서 공유되면서 주문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화 문의나 온라인 문의만 하더라도 한 150% 정도 늘어서요. 지금 매일 생산하는데 조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구항면의 또 다른 한 빵집에서는 마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홍성군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홍성마늘 디저트 동네빵집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지역 빵집의 디저트 생산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레시피 등을 지원해 홍성 6종 마늘빵과 홍성 마늘 바게트를 개발했습니다. 홍성 마늘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재배 면적도 넓어지고 있거든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분들에게 디저트로 보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해 만든 디저트가 침체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 마늘로 인해서 이제 이 빵집도 생겼고 했으니까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농촌에 농사 지신 분들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상품화가 지역 농가와 상권을 살리고 지역을 알리는 일석삼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보령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종이형 보령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관내 40개 대행점에서 1인당 월 70만 원까지 10% 판매합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조만간 5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